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는 큰일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하고 공산화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하면 등장하는 것은 독재이지 공산화는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예외 없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확장되어 전 세계의 민주주의도 수호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지 자칭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개신교인만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3.1운동에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임을 선언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후천 개벽의 시작을 바로 김인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더 부연하여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인은 원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꼭 자유라는 말을 더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로 말하면 빅테크와 평범한 한 개인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는 밑밥이 깔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장이야 자기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만 자신이 실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하는 이도 말하지 않는 이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평범한 많은 이들이 염원했던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혐과 국뽕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혐오라는 감정은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혐오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혐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싫어하고 미워함이죠. 일본의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지금 한꺼풀 꺾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불매운동도 꺾이는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우리나라는 국산품을 애용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 업체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컨설팅을 하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한국인은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 제품을 보면 우리말로 제품명을 만드는 것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래도 우리는 국산품을 애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 감정을 크게 증폭시켜서 하는 일은 언젠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는 수렴과 발산 중 발산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이 되는 경향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미워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혐오의 감정은 결국에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즉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도 완벽히 바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는 일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일혐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바로 보려는 노력,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팔정도에서는 정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에서 집단으로 시점을 확장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세계 제2차 대전은 어떤 면에서는 체제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나치 독재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대립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질서는 세계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축축입니다. 왜 독일이 지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독재 국가들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안과 밖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됩니다. 최선의 정책을 찾기보다는 독재자에게 잘 보일 정책만을 경쟁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를 멈출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런 반면에 소위 국뽕이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또 멸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뽕이라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을 볼 때 한편으로는 좋고 따르고 닮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나 또한 그 이상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스포츠 스타인 박찬호,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같은 사람에게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만이 가지는 촌스러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점을 확장시켰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이고 또 군사력은 6위라고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아래에는 일본이 있고 전부 우리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전시체제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탱크 한 대 뽑을 때 일본은 2대에서 3대를 뽑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좀 해온 사람은 당연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피지컬에서 완벽히 밀리는데 애써 눈을 감는 것은 안 될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군사력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역량에서도 피지컬이 밀리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는 내부의 압력이라고 볼 때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서 내부의 압력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한 말에는 그렇게 찌그러졌었습니다. 예전에 헬조선, 지옥 불반도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관과 슬픔, 분노와 좌절이 전염되는 것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비관과 슬픔, 분노와 좌절이 전염되는 것처럼 자신감, 낙관, 긍정도 전염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무엇을 전염시키겠습니까? 고 광덕 스님은 늘 생명은 밝은 데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이라서 더 이상은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